반갑습니다. 거창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박근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께 보여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까 슬슬 기대되진 않나요? 네. 선생님이 길을 가다 찍은 사진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심해도 된다는 느낌을 주는 일방통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는 소설가 박완서 씨의 등단은 40세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발표한 건 그의 나이 60세죠.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 62세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히치콕은 61세에 필생의 역작 사이코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작품이지 그들의 시작이 아닙니다. 비록 젊은 시기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조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 느리지만 자신이 믿는 방향대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어때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뭔가 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 자신감이 없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 해내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나요? 빨리 간다고 삶 전체가 빨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 하는 것들을 차분히 해 나간다면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실하게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이처럼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그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재능과 자질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25강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25강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된 내용, 주된 질문은 이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저번 시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저번 시간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아니고 X축에 대해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X축도 하나의 직선이죠. 자,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입니다. 자, 요거에 국한해서 했다면 지금은 기울기가 있는 것들, 그리고 X축이 아닌 Y축,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위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주제보다 조금 넓은 주제, 광범위한 주제죠. 사실 이번 시간의 주제를 이해하면 저번 시간 것도 사실 다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이 있으면 어떤 위치 관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직선,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접하는 거, 여기 두 점이고요.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 개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게 세 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면 참 좋지만 그래프를 섬세하게 그리기 어렵잖아요. 접한다는 거 쉽게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프 이 곡선을 그리는 것도 쉽지 않죠. 아주 정확하게 그린다는 관점에서는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요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음수인 경우 말고요. 기울기가 아예 없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요런 것들요. 자, 요런 거는 기울기가 0이라고 표현하죠. X축과 평행한 거. 그럼 여기 두 점에서 만나고요.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건 만나지 않죠. 자, 또 있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한 거.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죠. 자, 요건 어때요? 한 점밖에 안 만나겠네요. 한 점밖에. 자, 요렇게 케이스가 총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책에서는 첫 번째 경우만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와 y는 2x 마이너스 3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요거 그래프 그리고요. 요거 그래프 그려서 파악을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섬세하게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복잡해진다면 이게 더더욱 어렵겠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하면 이제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이거 x축이라고 했을 때 두 개 연립했잖아요. 두 개 연립했죠?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리고 2x 마이너스 3이죠. 자, 계산을 더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고, 자,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는 0이고, 따라서 x는 2, 요게 4죠. 자, 이 2와 4가 뭡니까? 2와 4는요, 여기 보시면 요 2차, 자,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나요? 자, 요 2차 함수와 여기 직선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x 값이죠. 즉 2x가 2일 때 만나고 4일 때 만난다는 거죠. 자, 방금 했던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x가 2일 때, 자, 2차 함수는 쌤이 그려놨어요. 4일 때가 요겁니다. 자, 요거일 때 만난다. 그래서 요렇게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이 직선이 뭐냐? y는 2x-3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상황을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지금 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x좌표. 자, 교점이 있죠. 교점이 이게 뭡니까? 2,1이고요. 여기 교점은 뭔가요? 4,5죠. 교점의 x좌표가 2, 4죠. 이게 곧 뭡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개 연립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죠. 잘 보셔야 되는 게 실근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 흑은도 있잖아요. 흑은이랑 같이 흑은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위치 관계를 이렇게 그려서 파악을 해도 되지만, 그리니까 결론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어디서 하면 됩니까? 여기서까지는 구하고 나서 그 다음 여기서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판별식을 쓰면 되죠. 4분의 d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 절반의 제곱, 자, 절반은 9입니다. 빼기 8은 1이니까 0보다 크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요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다.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그 점까지는 모르는 거죠. 판별식은. 하여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방금 했던 걸 다시 여기 확인을 한번 해보면 교점의 좌표를 구하네요.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개수.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죠.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판별식 D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D를 통해서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점이 두 개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교점의 개수가 두 개냐, 한 개냐, 없느냐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위치 관계도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mx 플러스 n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를 연립합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C-n이라고 적고요. 위치 관계만 파악해야 되니까 뭐 구체적으로 교점의 x좌표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판별식을 쓰면 되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얘의 부호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죠.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 자, 플러스면 여기 위에 보시면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프가 요렇게 만약에 양수로 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요런 상황이죠. 이런 위치 관계를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D가 0이면 뭐라고 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해서 만난다. 다시 말해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고 접하는 경우니까 위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자 접합니다. 자 접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접해요. 여기 요렇게 자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D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흙은 두 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수평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실수평면입니다. 여기서는 만나지 않는 겁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흙은 x, y가 다 실수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않는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 요렇게 그래프가 있고 자 여기서 요렇게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보죠. 자 두 번째 상황 예를 하나 들어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랑 y는 1이랑 위치 관계입니다. 그러면 동일해요. 어떻습니까? 두 개를 연립하죠. 그래서 판별식만 쓰면 되죠. 뭐 근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됩니다. 사실 위치 관계만 묻는다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경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1 y가 1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해서 판별식만 쓰면 되죠. 판별식 4분의 d를 씁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죠. 따라서 뭐다? 이런 경우는 접한다. 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위치 관계를 얘기하니까. 이게 답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다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와 다르게 요거 그래프를 그리고 요거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선생님 그래프 그리면 정확하게 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정확하게 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구합니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구한 게 여기 옆에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y는 1이잖아요. y는 1은 어떻게 생겼나요? y는 1은 x축에 평행하게 생겼죠? 자 y는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서 딱 접하는 게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얘가 2, 얘가 1이니까 여기 1을 가로로 끄니까 이렇게 쉽죠? 자 보세요. 가로로 끊는다든지 세로로 끊는 거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여기 세 번째 방법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고요. 이번에는 x는 3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까처럼 똑같이 해요. 위치 관계를 파악하려면 연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x는 3을 딱 넣으면 아까랑 좀 상황이 다르죠. 3을 넣으면 9 마이너스 12 더하기 5. 자, 요거 계산하고 나면 얼마입니까? 14니까 2네요. y는 2가 나왔어요. x는 3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뭡니까? 그렇죠. 3, 2죠. x는 3이고 2.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x는 3을 한번 그려볼게요. x는 3을 그리면 어때요? x는 3을 그리면 요게 x는 3이죠.
요게 x는 3입니다. 자, 요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자, 요거 좌표 읽어보세요. 3,0이죠. 자, 요 좌표 읽어보세요. 3,1이죠. 요 좌표 읽어보세요. 3,2죠. x는 전부 다 뭐예요? 3이죠. y는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y는 표기가 없고 x는 3인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3이니까 요렇게 쭉 꺼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이게 x가 3뿐만 아니라 x는 뭐 어떤 a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데나 이렇게 끄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하나죠.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는 구분을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구분을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y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아래쪽 한번 보십시오. 레이저 포인터. 자, 요거 위치 관계할 때 y는 1이 포함되어 있나요? 요 직선에서 선생님이 레이저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y는 뭐는 포함할 수 있죠. 어떻게 포함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m이 값이 0이 돼버리고 n이 1이 되면 돼요. 그래서 y는 어떤 a는 이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x는 a는 이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x는 a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요. 여기서 표현하려고 y가 0 돼야 되는데 y는 지금 계속 살아있어요. 앞에 어떤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x는 a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는 2번의 경우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상에서는 여기까지가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3번을 제외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예 첫 번째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요. y는 2x 플러스 k입니다. 자,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접한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때 k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그래프 그려서 하려면 이거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연립한다.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꼴 2x 플러스 k다. 그럼 연립에서 한쪽으로 넘긴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1개다. 즉 판별식 d가 0이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씁니다. 49 마이너스 4 곱하기 6 마이너스 k는 0이다. 자, 요거 정리하시면 24니까 25 마이너스 4k는 0이 되고요. 따라서 k는 4분의 25가 됩니다. 자, k가 4분의 25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넓히는 수학이라고 67페이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7페이지 생각을 넓히는 수학입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K는 2에서 함이 아닙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K가 2가 아닐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이제 설명해 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방법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거를 똑같죠?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연립을 하는 것까지는 그냥 똑같으니까 그대로 적어보죠. x제곱 마이너스 2x는 k의 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거를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고 차분하게 적어보겠습니다. kx 마이너스 2k. 자,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묶고요. 그 다음은 k 플러스 2라고 적을게요. x 플러스 2k는 0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했듯이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자, 판별식 d를 써보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가 D가 플러스면 2점, 0이면 접하고 마이너스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제곱이잖아요. 제곱되면 마이너스 될 수가 없죠. 선생님 K가 저기 허수면 될 수 있지 않나요? K가 2 플러스 I 같은 거요. 자,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셨습니다. K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만 다루죠. K가 이거 보세요. 직선인데 직선 여기에 허수가 있으면 이걸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 0이 나오나요? 언제 K가 K-2의 제곱이면은 이게 0이면 이게 0일 때도 있을 거고 K-2의 제곱이 0보다 클 때도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때는 언젠가요? K가 2일 때죠. K가 2일 때. 그럼 K가 2일 때 지금 이건 뭡니까? 판별식 D가 0인 상황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한 점에서 맞는다. 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문제예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언제 0만 아니면 되겠네요. 이때는 K가 2만 아니면 무조건 제곱하면 0보다 크겠네요. 그럼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관점에서 한번 요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자, 요거 좀 보세요.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여기 K 값입니다. K 값은 계속 변하죠. 2가 될 수도 있고 2가 아닌 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 요겁니다. 요게 뭐예요? Y는 K의 X-2죠. 우리가 문제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건 뭐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요 그래프를 요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K가 지금 4.97일 때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K 값이 변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플레이 해보죠. 자, 움직이죠? 자, 2점 됐다가 계속 2점 됐다가 한 점, 이제 2점이죠. 저 안 보이는데 저 위쪽에서 만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방법으로. 첫 번째 얘를 다시 방정식을 요거 두 개 연립한 거와 똑같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X축이죠. X축. 요거와 똑같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 여기서 풀면 되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어렵잖아요. 뭐 그렇죠.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떠냐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X-2, X-K예요. 자, 그러면 봐요. X-2, X-K인데 언제 이 2차 방정식이 X축에 딱 접할까요? K값이 언제 될 때? K값이 2가 딱 되면요. Y는 X-2, X-2잖아요. 그러면 X-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Y는 X-2의 제곱이니까 여기 2면은 요렇게 딱 접하게 되겠죠. 요거 말고 그럼 K가 2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X-2, X-K인데 이 K가 2가 아니니까 요거는 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꼴 0이라고 두면 2랑 K 두 개가 나오죠. 2랑 K. 그러면 2가 여기 있고 K가 뭐 2보다 클 땐 여기 있을 거고 2보다 작을 땐 여기 있을 거고 어쨌든 2보다 클 때라고 따지면 요렇게 X절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 상에서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늘 방정식에서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걸 다시 그래프에서 한번 보죠. 자,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 요게 요 그래프고요. 자, 이번에는 요게 선생님이 여기서 아까 했던 요거죠? 요거. 자, 요 그래프입니다. 자, 다시 요 위에 거 요거 아닙니다. 쌤이 설명을 잘못했어요. 위쪽 아니고 요게 요 그래프입니다. 이때 K가 자, 움직입니다.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거 안 보셔도 돼요. 요거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K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십시오. 자, 플레이 한번 해보죠. 자, K 값이 변합니다. 쭉쭉쭉 변하죠. K 값이 2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오다가 자, 2 접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두 개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잘 이해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선생님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그 방향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일 건데요. 그럴 때는 그런 방향이 없다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어떤 방향이 탁 나타났을 때 그 순간들이 모여있는 어떤 축적된 힘, 그리고 여러분 성장한 그걸 바탕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방향을 쭉 잡고 나가시고, 혹시 아직도 어떤 방향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순간순간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5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26강에서 뵙겠습니다.